먼저 펄스 코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펄스 코드란 화상, 음성, 동영상, 비디오, 가상 현실 등과 같이 연속적인 시간과 진폭을 가진 아날로그 데이터, 즉 펄스죠. 펄스를 뭘로 바꾼다? 디지털 신호로 코드화한다. 즉 펄스 코드 변조라는 것은 펄스, 자 전압의 폭, 펄스는 전압의 폭이에요. 자 연속적인 전압의 폭을 갖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코드화한다, 디지털화한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그런 의미죠. 그게 펄스 코드다. 간단하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펄스 코드 변조라고 그래요. 이때 사용되는 게 코덱이죠. 코덱. 자, 펄스 코드 변조 과정을 한번 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먼저 보고 이후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 아날로그 신호를 송신 측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정이 표본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표본화 과정이라는 것은 자, 이 주파수를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채집하는 거예요. 채집. 자, 이렇게 채집한 다음에 이 채집한 된 값, 결국 표본화는 세로로 값을 채집하는 거예요. 세로로. 그리고 양자화 단계에서는 이걸 다시 가로로 또 나누는 거죠. 자, 결국 기존에 세로로 나눠졌던 것과 가로로 나눠졌던 값을 찾아서 그 위치에 있는 이 수치값, 원래 이 신호 파형의 이 수치값을 모눈정의에서 값을 추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밀하게 값을 추출한다. 표본화는 세로로 간격을 샘플화하는 거고, 양자화는 가로로 값을 수치할 수 있도록 가로로 더 세분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부호화 과정은 자 이럴 경우 각 수치값에 산출된 값이 있겠죠. 표본화해 갖고 산출된 값. 자, 이걸 양자화 값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자화 값을 이진수로 부호화시키는 거예요. 이진수로 변환한 다음에 이 변환된 이진수 값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0, 1, 0, 0, 1, 0, 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수신 측에서는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반대의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를 자 이진수로 변환시키고, 변환된 이진수 값을 양자화 값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 다음 자 아까 우리 가로로 나눈다고 그랬죠. 가로로 나눠진 그 구간의 값을 수치화시키는 거죠. 양자화. 그 다음 우리가 샘플링 했던 그 간격만큼으로 다시 신호의 파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여파화. 자, 복화. 그 양자화 값을 이진수 값을 양자화 값으로 변환해서 수치화하는 것. 그 다음 그 수치화된 양자화 값을 가지고서 원래의 신호 파형을 만드는 과정을 여파화. 자, 이때 복원된 아날로그 신호 형태가 어때요? 지금 이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초기의 신호 형태와 좀 다르죠. 자, 초기 신호 형태와 거의 동일하게 복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표본화는 세로로 샘플링하는 이 간격과 가로로 채집할 수 있는 그 양자화 시킬 수 있는 양자 레벨의 수치값이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원래의 신호 파형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너무 세밀하게 되면은 전송할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펄스 코드 변조 과정 중에서 표본화 과정. 자, 앞서 표본화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 파형을 세로의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 한다고 그랬죠. 연속적인 신호의 파형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검출한다. 자, 표본화에 의해 검출된 신호를 팜 신호라고 한다. 자, 이때 검출된 이 각각의 신호값들, 자, 이것들을 팜 신호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쪼개야 하느냐, 얼마만큼 표본화를 시켜야지 가장 적절한 표본화가 되느냐. 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샤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신호의 최고 주파수, 즉 예를 들어서 이 신호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고 주파수다. 최고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다. 주파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그 안에서의 그죠? 몇 번 주기가 반복되느냐, 그거죠, 그죠? 높낮이가 반복하면서 반복되느냐, 30 정도다. 자, 이럴 경우 그 2배 이상의 속도로 균일한 시간 간격 동안 채집이 된다면, 즉 2배면 얼마예요? 60. 자, 이 간격이 60이라는 거예요. 60. 이 전체 주파수가 30이라면
주파수 크기가 그걸 60횟수로 세분화시켜서 채집을 한다면, 자 그러면은 이 신호의 파형이, 자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구간의 신호 파형을 60번을 세밀하게 표본화해서 채집을 한다면, 그러면은 구간이 60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 부분 60개. 원래의 신호가 가진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즉 원래의 신호 파형을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샤넬의 포문화 이론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어떤 신호의 최고 주파수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채집을 한다면 원래의 신호가 가진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즉 표본화 간격은 원래 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 곱하기 2의 값으로 표본화를 한다. 가장 적절한 표본화 수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죠. 표본화 횟수 최고 주파수의 2배. 자, 표본화 간격은 표본화 횟수의 1 나누기 표본화 횟수. 자, 이게 뭐냐? 표본화 횟수가 아까 60였어요. 60. 그죠? 자, 단위 시간 동안 아까 이게 1초였죠. 1초.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30Hz였다. 30Hz. 30번을 반복되는 거다. 그러면은 표본화 횟수는 몇이었어요? 60이었죠. 60. 표본화 횟수는 60. 자, 그러면은 이게 1초 동안 30Hz인데 그러면 이 구간을 몇 초 간격으로 쪼개야 되느냐? 1초보다 훨씬 적어지겠죠. 몇이냐? 그게 1분의 60초다. 네. 표본화 횟수 나누기 1. 표본화 횟수분의 1. 표본화 횟수분의 1. 그러면은 얼마요? 0.0168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약 0.016초 간격으로 쪼개는 거예요. 0.016초 간격으로. 그럼 어차피 표본화되는 횟수는 60번인데 그 간격이 얼마냐? 간격이 0.016초 정도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실제 시험 문제가 자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주파수 대역폭이 300에서 3400Hz인 음성 데이터. 자, 음성 데이터는 최소 300에서 최대 3400Hz예요. 실제 주파수 대역폭이 보호 대역을 포함하였더니 최고 4000Hz였다. 자, 그러면 이때의 표본화 횟수는 얼마인가? 표본화 횟수는 어때요? 표본화 횟수는 최고 주파수가 4000이죠. 4000Hz. 4000 곱하기 2. 그죠? 그러면 표본화 횟수는 얼마예요? 8000. 표본화 횟수는 8000이에요. 8000. 그럼 표본화 간격은 네, 표본화 간격은 8000분의 1이죠. 8000분의 1. 그죠? 그러면 약 몇 초? 0.000125초. 사람의 음성을 그대로 복원하려면 보통 우리가 전화 뭐 인터넷 전화할 때 음성을 디지털 한다. 그럴 경우는 표본화 간격이 0.000125초 125 마이크로세컨드. 예. 요 간격으로 채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음성을 거의 그대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표본화 간격 얘기했어요. 자, 수치 음성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할 때 샘플링하는 그 횟수 간격. 자, 이것은 최고 주파수의 2배의 횟수로 표본화하고 그렇게 표본화했을 때의 간격은 표본화 횟수분의 1이다. 자, 다음 양자화. 자, 이제 표본화된 값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진수로 변경하기 위한 수치값으로 변경을 해야 돼요. 자, 디지털은 이진수로, 그죠? 디지털은 이진수 0101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표본화된 값을 수치화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과정이에요. 표본화된 팜 신호. 자, 원래의 신호가 있고 여기에 일정 간격으로 쪼갰어요. 그러면은 이 형태가 팜 신호예요. 팜 신호. 예, 쪼개진 형태니까 팜 신호. 유한계의 부호에 대한 대표값으로 조정한다. 자, 이 각각의 표본화 간격의 그 값을 수치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자화 과정이에요. 양자화 과정. 자, 수치화시키려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게 양자화 레벨이에요. 팜 신호를 부호할 때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 즉 이 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걸 정하기 위한 기준인 거죠. 자, 이것은 양자화 레벨이라고 하고, 양자화 레벨은 2의 표본당 전송 비트수. 예를 들어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내가 3비트로 보내겠다. 3비트로 보내겠다. 예. 3비트로 보냈다 그러면 2의 3승, 즉 8개의 레벨이 있어요. 8개. 지금 이게 그 표현이에요. 표본화 비트수가 3비트인 경우 양자화 레벨은 0에서 7까지 총 8레벨, 즉
0에서 7까지의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로를 다시 8등분 하는 거죠. 8등분. 자, 이렇게 8등분을 했을 때, 자, 아까 이 값과 요 위치, 샘플에 된 이 위치에 해당하는 양자 값 2보다 조금 높으니까 2.1, 1.9, 0.9, 1.6, 4.6, 7.1, 3.1, 1.3, 3.2, 3.7. 자, 이 값이 어떻게 나왔나? 양자 레벨의 그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 3비트로 했으니까 8단계인데 이걸 4비트로 한다 그러면 16단계 더 세밀해지겠죠. 하지만 이것도 적절하게 적절한 샘플링 횟수만큼 이 양자 레벨도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겠죠. 너무 세밀해지면은 좋긴 하지만은 용량이 커지는 거죠. 비트수, 한 번에 전송할 비트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용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장 적당한 비트수를 찾아서 해당되는 양자 레벨로 값을 산출하는 거죠. 자, 양자화라는 것은 표본화된 팜 신호를 부호하기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치값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자화 시킬 때는 근데 잡음이 발생해요. 어떤 잡음이냐? 자, 실수 형태 아까 어때요? 2.1, 1.9, 0.9, 1.6과 같이 다 실수로 다 어때요? 양자와 초기 수치값이 실수로 산출이 됐어요. 하지만 이진수로 변화할 때는 정수로 표현된 값을 이진수로 변화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올림을 수행해서 정수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잡음, 오차, 그죠? 오차를 양자와 잡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오차가 발생하나 볼게요. 자, 2.1은 반올림 할 때 0.5 이상만 반올림 하는 거죠. 2.1, 0.1은 버림, 그죠? 반올림이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2.1은 2로, 1.9는 0.5 이상이니까 올려서 2 반올림, 0.9도 반올림 1, 1.6도 반올림 2, 4.2도 반올림 5, 버려서 7. 자, 이와 같이 실수 형태의 팜 신호를 반올림해서 정수형으로 만들 때 발생되는 오차. 자, 어떤 오차? 2.1이 2로 변할 때는 마이너스 0.1에 오차가 발생하죠. 그냥 마이너스 0.1. 1.9를 2로 바꿀 때는 플러스 0.1. 0.1이 더해진 거죠. 0.9를 1로 바꿀 때도 플러스 2 더해진 거고, 1.6을 2로 바꿀 때도 플러스가 더해진 거고, 0.4가 4.6도 5로 바뀔 때 플러스 0.4, 7.1이 7로는 마이너스 0.1, 3.1이 3은 마이너스 0.1. 자, 이와 같이 자, 버려지거나 더해지는 값이 생기죠. 자, 이걸 오차 혹은 양자와 잡음. 자, 이걸 양자와 잡음이라고 해요. 정리하면 표본화에서 산출된 팜 신호를 반올림하여 정수형할 때 발생하는 오차, 이걸 양자와 잡음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러면은 정수화된 양자와 값이 산출이 됐어요. 자, 그럼 이 값을 갖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양자 레벨을 세밀하게 함으로써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자, 이 양자와 레벨을 세밀하게 함으로써 이런 오차 값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0.1이지만은 더 세밀해지면은 0.0001, 뭐 0.0000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더 세밀해질 수는 있지만은, 더 줄일 수는 있지만은, 이럴 경우 어때요? 레벨이 세밀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송할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는 3비트 전송인데 16단계로 나눠서 16비트, 16단계로 나눠서 4비트로 전송한다. 하나의 값마다 전송할 비트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용량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용량이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양자 레벨, 적절한 샘플링 간격이 중요하다. 자,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자와 잡음까지 했고요. 다음은 부호화. 자, 이제 반올림한 정수값, 양자와 정수값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디지털 신호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진수로 변경하는 거죠. 자, 이를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양자 레벨과 관련 있는 거예요. 양자 레벨이 한 번에 전송할 비트 수가 3비트라고 했죠. 3비트. 그래서 8단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3비트로 각각의 양자 값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양자 값 2를 3비트 이진수로 변경하는 거죠. 010. 4비트다 그러면 0010이 되겠죠. 4비트로 만약에 이걸 전송하겠다. 자, 2, 010. 1은 001. 4비트다 그러면 0001이 되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양자 레벨에 맞게끔 해당 비트 수만큼으로 부호화시킨다. 이진수로 변환한다. 자, 이제 변환이 됐으니까 이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0은 볼트를 안 주고 1은 주고, 안 주고, 주고, 안 주고, 주고. 이와 같은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변경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을 하면은 수신 측에서는 반대의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수신된 디지털 신호, PCM 신호, 이거를 팜 신호로 되돌리는 단계다. 자, 디지털 신호를 어떻게 이제는 송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디지털 신호를 먼저 이제 이진수로 바꿔야겠죠. 이진수. 아니, 이진수,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이진수로 변환하고, 그 다음 이진수 변환된 값을 어떻게 해요? 3비트씩 묶어서 송신측에서 데이터를 보내줬겠죠. 자, 이거는 뭐 3비트씩 묶었다, 혹은 몇 비트씩 묶었다. 그러면 해당 비트 수만큼으로 묶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양자화 값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죠. 양자화 값으로. 양자화 값, 우리 레벨도 이제 알고 있어. 왜? 송신 측에서 보낼 때 비트 수를 다 알려줬으니까. 그럼 양자를, 이건 8개 단위로 양자를 레벨을 둔 거구나.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단계만큼으로 값을 주는 거죠. 그리고 표본할 때도 표본화 수치 값을 줬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요. 자, 이거는 음성 신호니까 8000 횟수로 나눴다. 간격은 125 마이크로 세컨드다. 그 마이크로 세컨드 간격만큼 변환된 값을 표시해라. 여기다가. 자, 그 과정이 복구화 과정이에요. 자, 이제 복구화 과정까지 해서 실제 표현할 값에 수치화 시켜서 값을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원래의 파형으로 파를 만들어야겠죠. 파. 자, 그게 여파와 파암 신호를 원래의 입력 신호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한다. 자, 이제 이 수치 값으로 된 부분들을 신호를 이어서 파형을 만드는 거죠. 자, 원래의 파형, 복원된 파형. 자, 지금 간격이 어때요? 레벨 간격이 지금 짧고 표본화 간격도 지금 넓기 때문에 좁지 않고 넓기 때문에 원래의 신호 파형과 좀 다르게 나는데, 자, 이건 뭐 극단적인 표현이고 실제는 적절하게 거의 복원이 가능하게끔. 최근에는 왜 가능하냐? 최근에는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만큼 보낼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진 거죠.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을 보낼 수 있으면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죠. 빠르니까 더 많은 양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3비트밖에 못 보냈다, 같은 시간 동안. 근데 지금 속도가 더 빨라졌으니까 뭐 한 6비트로 표현하다 보니까 더 정밀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PCM 변조,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표본화 횟수와 양자화 레벨이 적절한 경우 원래 입력 신호와 동일하게 복원되며,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이와 같이 일부 정보가 손실될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보가 손실되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최근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의 복원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PCM 변종, 그러니까 PCM 변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